최근에 우주 산업에 투자 관심이 많아지고 있던데요. 주린이들 여러분을 위해 전문가 두 분을 인터뷰해왔습니다. 우주 산업은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자존심 대결로 시작됐습니다. 만에 하나 둘이 전쟁이 났을 경우 경제력에서 미국보다 크게 뒤처지는 소련이 재래식 무기로는 답이 안 나와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죠. 이 로켓 기술을 기반으로 소련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합니다. 이에 놀란 미국이 나사를 설립하고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우주로 간다는 건 당시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라 엄청난 자원과 돈이 들어가 전쟁 복구에 한창인 다른 나라들은 시도도 못했습니다. 미국이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1961년 소련이 한 발 앞서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해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배출합니다. 빡친 케네디는 칼을 갈아서 1969년 소련보다 먼저 사람을 달에 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런 우주 산업의 살벌한 경쟁 관계는 냉전이 끝나면서 잠잠해지게 되는데요.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우주 산업의 예산을 줄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은 로켓 재활용 기술을 성공시켜 로켓 발사 비용을 확 낮췄습니다. 로켓은 옮길 수 있는 중량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뉘는데 로켓 발사가 돈이 될 것 같자 Virgin Orbit, Relativity, ABL Space, Astra, Firefly, Rocket Lab 같은 회사들은 소형 로켓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위성 발사 비용이 낮아지면서 기존에는 상상만 했던 프로젝트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위성 인터넷 창업인데요. 넌 서바이벌이란 영화를 보면 네이비실 대원들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는데 워낙 오지랖 본부랑 통신이 잘 안 돼서 통신이 되는 곳을 향해 계속 이동합니다. 근데 이 위성 인터넷 사업이 서비스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위성을 띄워 어디서나 빵빵하게 인터넷이 잘 터지게 되는 거죠. 이걸 하려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 거기다 영국 정부와 인도의 바르티 그룹이 함께 운영하는 원웹이 있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다 많은 위성을 띄운다면 나중에 승리호처럼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자리도 생겨날지 모르겠네요. 우주 궤도는 지구와 우주의 거리에 따라 구분하는데요. 전문가님은 새로운 사업 기회는 저궤도에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주 관광과 우주 화물 제조입니다. 우주 관광을 준비 중인 유명한 기업들은 블루 오리진과 버진 갈락틱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1월에 테스트가 성공해 빠르면 1-2년 안에 우주 관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5분 동안 우주 체험을 하고 내려오는데 3억이라는데요. 이걸 누가 타나 싶지만 이미 수백 명이 대기 예약을 잡아뒀답니다. 나중에 술자리에서 설프려고 그러나? 어쨌든 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소연 씨가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은 후 우주에 갔다 온 것처럼 우주 비행 프로그램이 없는 국가들이 우주 비행사를 키우려고 우주 관광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깐 갔다 오는 우주 관광 말고 우주에 머물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도 저궤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정거장에 필요한 물건을 보내거나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게 하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듭니다. 나사는 갈수록 줄어든 예산 때문에 이 일을 민간 기업에 아웃소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른 기업이 오비탈 사이언스와 스페이스X고 이 두 기업이 화물을 우주 정거장까지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잉과 스페이스X는 사람들을 우주선에 태워 정거장까지 보내주는 계약을 했고요. 미국은 루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로 달 궤도를 도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 만들어진 법 때문에 나사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랑 손을 잡고 따로 달 탐사용 우주 정거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거장들이 많아지면 화물을 운송해주는 산업도 자연스레 커지겠죠? 근데 지구에서 우주로 화물을 보내는 건 가능한데 우주에서 지구로 화물을 보내는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왜 필요하냐면 우주같이 중력이 없는 곳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광섬유. 업그레이드 버전이 지블란이라는 광섬유인데 지금 사용되는 광섬유보다 신호 손실이 10에서 100배나 적답니다. 근데 이게 중력이 약한 곳에서만 생산될 수 있어서 지금 우주에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예로 생물 프린터로 코나 귀 연골 같은 조직을 지구에서 만들어 왔는데 장기는 구조가 워낙 복잡해 중력의 영향으로도 구조가 바뀔 수 있어서 중력이 없는 곳에서 인쇄해야 완벽한 장기 모양이 나온답니다. 장기 기증 못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가능해진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전문가님 의견이었다면 두 번째 전문가님은 우주 산업에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일부 기업들은 실제로 장기 투자하기에는 마땅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발표된 수많은 우주 스타트업과 스펙 합병은 크게 두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차세대 스페이스X가 되겠다고 주장해 투자자를 모으고 우주 산업의 기존 리더가 경쟁하려는 기업들. 둘째, 스페이스X와 같은 유명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 덕분에 떠오르는 우주 산업의 기회를 찾아내는 기업들. 전문가님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기업들만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이걸 철도 산업에 비유하면 이미 한두 개의 업체가 철도를 건설하고 있는데 세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진입자가 되는 것은 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같은 자세죠. 근데 역 근처에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사업을 시작한다면 과대 경쟁하고 있는 철도 업체 덕분에 고객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아까 말한 위성 인터넷 사업이 이런 겁니다. 지구 저궤도에 너도 나도 위성을 쏘아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서비스 경쟁인데 거기서 살아남을 기업은 한두 개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님은 이런 경쟁이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불나방처럼 불 속에 뛰어드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불나방 같은 기업들을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는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님은 그런 기업 중 실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투자자와 대중이 아직 모르는 건 위성이 제공하는 이미지나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님은 위성 산업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위성 촬영 기술. 둘째, 위성의 이미지를 처리하고 대조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셋째, AI와 머신러닝을 통해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능. 전문가님은 미래의 세 단계 모두 다 하는 회사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AI로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나무가 자라거나 쓰러지면 전선을 건드려 생긴 불꽃 때문에 산불이 자주 나는데 위성에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AI가 지켜보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알려줘 산불을 예방합니다. 최근에 화물을 궤도에 발사하는 비용이 크게 감소한 건 로켓 재활용 덕분도 있지만 라이드 쉐어링을 제공하는 스페이스X 및 로켓랩 같은 회사들 덕분입니다. 이름에서 감이 오죠? 라이드 쉐어링은 우주에 화물을 쏘아 올릴 때 여러 기업이 사용하는 우주선 공간만큼 비용을 나눠서 내고 한 번에 궤도에 올려 보내는 겁니다. 전문가님은 라이드 쉐어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두 개를 꼽습니다. 위성 같은 화물을 만드는 회사랑 승객의 화물을 일반 궤도에서 그들이 선택한 특정 궤도까지 보내주는 우주선을 개발하는 회사. 전문가님은 후자에 속한 기업의 예로 모멘테스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구에서 우주까지 가는 건 대형 로켓 회사가 해주지만 거기에 실린 화물이 어떤 건 왼쪽으로 가고 어떤 건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중간에 떨굴 수도 없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때 이 화물들을 원하는 위치로 보내주는 게 모멘테스의 우주선입니다. 라이드 쉐어링 하는 회사나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콩콩물을 받아먹을 회사가 모멘테스라니 기억해두면 좋겠죠? 이거 우리 채널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예요. 다른 채널들은 이거 몰라요. 현재 있는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국가들이 주도해 만든 거라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우주정거장이 있어야 우주관광,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에는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문가님은 이 시장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우주 산업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문가님도 민간 우주 정거장에 도전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회사인지 전문가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주 영상에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